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 피의자면 몰라도 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이렇게 하나 여쭤보죠. 피해자로서 고소했고 고발했는데 무죄 받았어요. 당신이 무고한 것 같은데 경찰서 나와서 좀 조사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밑줄 쫙!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건 초기에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피해 호소인입니다. 자, 투자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에 가셨을 때 경찰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왜 사기라고 생각하시죠? 진짜 그 사실대로 말하시는 거 맞아요? 좀 과장하시는 것 같은데 증거를 좀 갖고 오셔야죠. 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분들 다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피해 호소인에 불과하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 요건에 맞는 증거들과 사실관계가 다 온전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건이 너무나 많은 경찰 입장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못 쓰는 상태에서 자료만 훑어보고 말을 들었을 때 딱딱딱 맞는 내용들이 안 나온다? 자, 그러면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를 누가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접수해야 되는 사건의 공식적인 번호가 부여가 되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은 됩니다. 어떻게? 천천히. 그럼 사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이 될까요? 빠른 속도로? 안 되겠죠. 범죄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변화하겠죠. 불리한 사실관계가 줄어들까요? 나한테 불리한 사실관계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시간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증거도 다 제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떨 때일수록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형사사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기까지 저렇게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고 사안 관련해서 수사기관을 이렇게 설득해야겠다. 계산이 다 쓰십니까? 그러시면 변호사 필요 없으십니다. 자,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일거수일투족. 범죄자를 이렇게 진술조사를 받았고요. 해당되는 증거는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본인이 다 해야 된다. 절차적인 진행 권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내용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 자, 무조건 피해자가 유리하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변호사 막 처음 해서 삐약삐약 할 때 이럴 때는 피해자가 분명히 가해자보다 유리한 구도였고 수사기관 힘도 강력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가해자 범죄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변호사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보고요. 그중에서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송치되고 결국 불기소 처분돼서 피해 회복 못 받게 될 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자,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꼭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라면 저는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진행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설명이 좀 꼬이네? 설명이 좀 길어지네? 이런 사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 자체는 사안 관련돼서 여러분도 정리가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폭행당한 상황에서 CCTV도 다 있었고 목격자도 많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재산범죄 사건들 어떨까요? 재산범죄 잘 몰라서 당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지적 수준이나 사건 전체에 대한 이해도는 범죄자나 가해자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법률적인 조력까지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셨나요? 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횡령 같은 경제범죄, 사기 같은 경제범죄가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또 거기다가 단체 카톡방, 리딩방,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자적 증거, 디지털 증거들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증거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안 관련돼서 전자증거의 증거 능력, 경찰의 압수 이런 것들을 다 전적으로 정확하게 기대하시고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파트너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피해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편을 통해서 드려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민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